급하고 아쉬운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.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못다한 말, 해야 할 말을 차분히 다 하고 오면 된다. 오늘자 한국일보 보도입니다. 즉 영수회담에서 두창인은 협치라는 엄프를 통해 특검을 막고 싶겠지만 어려워 보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년 8개월 전 당대표 취임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영수회담이 19일 결국 성사됐습니다. 이 대표가 용산에 공을 넘긴 지 8번째 만인데 윤석열이 그간의 고집을 꺾고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이 대표는 회담 시작 전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.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주도의 민생회복 대책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겨냥한 최혜병 특검법 등을 양축으로 윤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. 관련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정치보건과 국정기조 쇄신을 크게 주문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민생 대책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 등 각종 법안 관련 거부권을 남용해선 협치를 이룰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친 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총선 민심은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것 아니냐, 그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며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말지는 다음 스텝의 문제고 그 변화에 따라 향후 전국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강하게 압박을 해야죠. 이유는 지금 윤석열이 상당한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더 밀고 나가 지지율을 10%대로 추락시켜 통치 불능의 상황으로 만들어야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현재 윤석열이 결국 영수회담을 받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근본적 원인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선거 지자마자 제일 먼저 나돌았던 찌라시가 뭐냐? 민정수석을 부활시킨다. 법률수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원을 200명을 충원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. 사실 네. 말이 쉽지. 거기에 뭐 행정관 뭐 이런 어떤 그 나머지 인원들까지 해가지고 수백 명 규모의 비서실을 만든다, 수석실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돈다는 건 뭐냐? 사실상 윤석열 부부의 법률적 방어를 위한 로펌을 만들겠다는 거야. 왜냐? 검찰 이놈의 새끼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. 서울중앙지검이 원래 같았으면 김건희 옛날에 무혐의 처분해가지고 끝냈어야 돼, 이 건을. 끝내지를 않고 있어. 무혐의 처분 안 해. 야 임마, 경호야 임마, 너 서울중앙지검장 시켜놨더니 뭐 한 게 뭐야. 그래서 송경호를 5월에 날리고 그 자리에 또 딴 애를 꽂아놓고 싹 보니까 지금 믿을 놈이 없어요. 저 새끼 분명히 저거 꽂아놓으면은 옛날에 나처럼 할 것 같은데 저거. 이게 제일 큰 고민이라는 거야. 왜냐면 지금도 검찰총장 말을 안 듣습니다. 지금 서초동에 소문이 파다요. 네, 공감합니다. 특히 최혜병 특검은 이건 결정타라 볼 수 있습니다. 한겨레가 지난 18일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. 수사 외압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누구의 지시로 회수했느냐입니다. 그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.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했는데 국방부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그 윗선, 즉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전 장관의 혐의 부인이 오히려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. 그리고 이 외압의 주체가 불소추 특권이 없는 용산의 실질적 실세라는 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즉 정권이 여기서 끝장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.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 대형 스캔들 한 방이 터지면 바로 10%대로 무너지고, 그러면 코어 지지층이 손절하고 여당도 손절하면서 바로 탄핵 국면입니다. 가능하면 그 순간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라면서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